오늘도 영상과 함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미국 기준으로 1일 많은 소식은 나와있지 않은 가운데 어제 있었던 이 큰 사건 때문에 아직도 전 세계가 그리고 트위터가 떠들썩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와도 관련이 있는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구글의 검열이 겁이 나가지고 저도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조심하면서 나온 정보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만 달러 선을 위협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완전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사진 기사가 찍은 사진에는 총알이 트럼프를 비껴나가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가 유세 도중에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돌렸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있었다라면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편 여기서 굉장히 의아한 점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다가 대통령 선거 후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연사에 나서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빌딩들을 전부 다 이 경찰들이 관리를 하고 위에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400피트 떨어진 곳에서 트럼프가 연설하는 곳에서 대략 122m 떨어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는 빌딩 위에서 범인이 모의를 작당하고 있었다. 이건 굉장히 수상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에 있어가지고 내부자 소행이 아니겠느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일하고 있었던 보안 요원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주범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사람인데요. 올해 20살이 된 이름은 토마스 매튜 크룩스라고 합니다. 어제 현장에서 바로 스나이퍼에게 총을 맞았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2023년도 블랙락 광고에 또 출연을 한 적이 있었다랍니다. 특이하죠? 아무리 봐도 정말 너무 구리다, 뭔가 구리구리하다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편 어제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국내 소식 같은 경우도 트럼프를 향한 암살이 시도되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좌파 매체 같은 경우는 정신이 나가버린 것인지 아니면 미국 시민들을 완벽한 개돼지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이렇게들 내보내고 있었는데 연설 도중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가지고 보안 요원들이 트럼프를 피신시켰다. 혹은 CNN 같은 경우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연설 도중에 트럼프가 넘어져가지고 보안 요원들이 그를 피신시키고 있다라는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어거지성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극좌파가 트럼프를 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극좌파의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는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사격을 못해가지고 빗맞췄다라면서 분개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흑인 배우들 같은 경우는 나서가지고 이것은 조작된 사건이다. 이 사망자들이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사건이다라고 몰아가기도 했었는데요. 아니면 어떤 이들은 저거 고무총탄이다라고 또 우기기도 했었습니다. 이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세상에 누가 실탄 가지고 자기 머리에 대고 자작극을 하겠습니까? 한편 해당 사건 이후에 트럼프의 지지율이나 당선 가능성 같은 경우는 확 튀어 올라갔다라고 하죠. 자, 그러나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팟캐스트를 보유한 것으로 그리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알렉스 존스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딥스테이트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 트럼프를 해하려는 움직임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은 독살 시도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에게 공개 지지를 보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큰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이 사퇴하지 않는다라면 바이든에게 해를 가하고 그 책임을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돌려가지고 갈등을 더욱더 심하게 유발시킬 수 있겠다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트럼프에 대한 이런 위협 같은 경우는 터커 칼슨이 대략 4주에서 6주 전에 경고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만은 현실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정말 그만큼 많이 병들고 망가졌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예정된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연설을 그대로 일정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는데 원래 어제 사건 이후에 며칠 정도 안정을 취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한다라면은
일정이 늦춰지게 됨으로써 어제 그 범인이라든지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도대로 상황을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것이 될까봐 싫어가지고 강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일정을 원래 정상대로 강행을 하겠다라고 밝혀가지고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어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강력한 비트코인 대통령. 한편 밈코인 또라이들이 이러한 대사건을 그냥 두고 지나칠 리가 없겠죠.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30분 만에 트럼프가 부상을 입은 귀에 관련된 제목으로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잡코인 발행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3만%인가 상승을 시키는 등 해당 사건을 잡코인 거래를 하는데 이용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개판이 나무 앞에 시장.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 2달여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어제 일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다가 200 EMA, 200 MA 각각의 2평 위에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주말이었었다라는 것. 오늘까지 해가지고 주봉을 정말 긍정적으로 마무리 해줄 수 있다면 더욱더 강력한 반등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렉트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왔는데 여기까지는 긍정적이지만 이전처럼 추세 확인이라든지 지지 확인을 하러 내려갔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잘 버텨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추세 안으로 쏙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지 확인하러 내려왔을 때 잘 버티고 반등을 해줘야만 지속적인 반등 및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크립토 뉴버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중요하다. 지금부터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이를 발생시킬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유동성 맵을 봤을 때 68,000달러, 52,000달러대 강력한 유동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이냐? 당연히 주요 구간이 6만 달러에 달려 있습니다. 6만 달러 자리를 비트코인이 잘 유지를 해줄 수가 있다라면은 68,000달러, 72,000달러 전고를 뚫으러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6만 달러짜리를 내주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내주게 되면서 빠지게 된다면 52,0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댄 크립토 트레이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억 달러 상당의 숏 포지션이 6400에서 62,000달러 사이에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해당 포지션들이 하나둘씩 메꿔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지금 6만 달러짜리 위에서 저항 자리에서 숏을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매도 체결들이 걸려있긴 하지만은 보통 약간씩 긁어 먹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결국은 해당 주문들을 전부 다 체결시킨 다음에 쭉 올려버리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변동성이 커지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로 움직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61,000달러까지 위로 올라와가지고 안착을 하게 된다면 최근까지 있었던 이 하락이 가짜 하락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좀 불안한 점은 일단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 다음으로는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 외에 그보다 좀 더 낮은 시간대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런 점들은 좀 불안한 요소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분석가 혼 헤어스 그리고 아이원트 코인 뉴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렉트 캐피탈 분석가가 지적을 한 것처럼 비트코인이 가격이 빠지면서 지지 확인을 하러 내려올 건데 지지를 해주느냐 해주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의 상승 및 하락 여부가 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요 가격 지지 구간을 59,000달러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9,000달러대가 지켜진다. 그러면 상승.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면은 하락으로 기울 수가 있겠다. 59,000달러대, 58,400부터 59,000달러대 해당 자리를 조정이 왔을 때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케빈 스벤슨 분석가 같은 경우는 상승을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었죠. RSI가 일단 빠져나왔고 가격도 이제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가격은 쭉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호네어스 분석가의 솔라나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2주봉짜리입니다. 2주봉짜리인데 지지 위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솔라나 조만간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측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살살살살 가격이 오르고 있다.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본다라고 블런치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FX 프로의 선임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알트 시즌이 언제쯤 오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전 고점대 74,000달러대까지 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알트 시즌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내놓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국내 소식이 있습니다. 손억석 국회 기재위원장 등 국민의힘 13명 의원들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과세 3년 유예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해당 법안 열심히 응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 기분 좋은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쭉 틀어주기,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께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